지금은 6시 13분입니다. 여태 녹화를 하면서 왔는데 갑자기 명부한테 전화가 오는 바람에 녹화가 도중에 끊겼어요. 그래서 한 7, 8분 정도 통화하고 다시 녹화를 켰습니다. 무슨 말을 했었더라. 아까 얘기 신나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는. 아무튼 지금은 6시 13분 퇴근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유튜브를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60회? 40회? 뭐 이러더라고요. 아니, 제 영상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찍은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평소에 일기를 쓰다가 일기를 써서 이런 뭐 머릿속의 내용들을 잘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데도 연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누군가 상대를 두고 대상으로 연습을 하기에는 상대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출퇴근길도 길겠다, 마이크 잡고 카메라 켜서 샬라샬라 떠든 다음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그 링크를 재미나이한테 공유를 해서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좀 내려달라는 차원에서 혼자 연습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건데 왜 갑자기 조회수가 나오는 건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회수가 나오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라든지 그냥 누군가를 욕한다든지 누구를 막 비웃는다든지 제 그 심연에 있는 마음의 소리들을 꺼내는데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누군가가 본다고 가정을 하면은 필터링을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녹화를 좀 했어요. 출근길에. 근데 아침에 녹화를 하는데 어떤 머릿속에 생각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언어화가 되지 않고 자꾸 버벅이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도 않고 그냥 멍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잠에서 깨어난 지 1시간도 채 안 됐던 시간이라서 그 세포들이 다 깨어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다만 아침이다 보니까 오늘 무엇을 해야겠다 혹은 뭐 또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침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오늘의 계획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아침은 이렇게 뭐 스피치 연습을 하거나 그런 용도가 아니라 나의 뭐 메모처럼 그냥 뭐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멍 때리기도 하고 계속 제가 뭐 말하는 걸로 채우지 않아도 멍하니 가다가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아차 그거 있었는데 오늘 이거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스케줄처럼 기록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뭐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퇴근길에는 그래도 입이 좀 풀렸을 시간이니까 그때 스피치 연습을 하자 이런 식으로 아침에 메모를 했는데 조회수가 너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너무 허접한데 올리기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조회수가 변수일 줄이야. 물론 61회가 물론 사람들이 처음에 켜보고 에이 뭐야 하고 뭐 한 2, 3초 만에 껐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지금은 잘 퇴근을 하고 있고요. 경치가 아주 죽여줍니다. 지금 앞에가 뿌예요. 구름 안개와 구름 그 사이에 있는 것처럼요. 땅은 지금 굉장히 촉촉하고요. 나무들도 물을 많이 먹어서 뭐랄까 물을 잔뜩 먹은 숲의 냄새가 창문을 열면은 납니다. 방금도 창문을 열면은 아니지.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나무들이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면은 물을 많이 먹은 그 습한 나무의 냄새가 상쾌하게 맡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퇴근을 하고요. 오늘은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할까 살짝 생각을 해봤는데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래도 1시간이라도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할리스에 가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은 9시까지밖에 안 되고요. 또 집 앞에 또 좋아하는 카페가 투썸이랑 또 10%가 있는데 거기는 둘 다 9시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9시까지 할 거면 그냥 도서관을 갔겠죠. 그리고 내일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할 예정이므로 오늘은 할리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도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려면 좀 힘드니까 오전에 할리스에 갔다가 오후에 도서관에 갈까, 아니면은 오전부터 이제 오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좀 오후 한 4, 5시쯤 돼서 집중이 되지 않으면은 그때 카페를 가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자리를 조금씩 옮겨가는 것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런 핑계를 대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핑계냐, 나이 들어서 머리가 굳어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나이 들어서 머리가 굳었다, 그런 핑계를 대고 싶지 않다. 모두가 그러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이 무조 뭐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도 쉽고, 새로운 기기들이나 기술들이 나오면은 이것저것 또 눌러보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것에 대한 노력조차 없애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같이 일하는 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 나 나이 들어서 못해. 내가 하기 어려워. 이런 거 나 안 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러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뭐 자녀도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제 스스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빨라지는 과학기술, 전자기술, 이런 기술들을 제가 잘 습득해서 배워나가야 할 텐데 벌써부터 나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잘할래, 새로운 거 안 배울래, 이런 보수적인 생각은 좀 접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지치기도 해요. 우리 챗GPT가 나온 게 아마 2022년 이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한창 경제신문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라서 챗GPT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을 때 좀 제법 빨리 써본, 주변 사람들보다는 빨리 써본 입장이었고, 그 뒤에도 뭐 제미나이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써보려고 노력하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비교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뭐 그 뒤로도 뭐 클로우드, 뭐 마스카라, 뭐 온갖 각종 AI들이 많이 이렇게 출시가 되니까 오히려 이게 집중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빨리 뭐 내가 철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근데 셋 다 뭐 각자의 장점이 다 있잖아요. 단점도 다 있고 우선순위를 고를 수가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인데 본질적인 것을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러면은 딱 이것만 쓰자 해서 지금 선택한 게 제미나이입니다.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제미나이를 쓰게 된 계기는 구글과의 연동이 가장 컸어요. 물론 제가 챗GPT를 오래 썼기 때문에 챗GPT의 내 정보,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답변, 이런 것들이 다 정착이 되어 있어서 갈아타는 게 완전하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앞으로의 장래로 봤을 때 구글이 섭렵하고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글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 구글 스케줄 같은 것도 제가 제미나이에 나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누구랑 약속 뭐 스케줄에 등록해줘. 아니면은 뭐 다음 달에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요가 수업 등록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스케줄에 일일이 등록할 필요 없이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다 알아서 등록을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뭐 구글에도 뭐 킵스 또 스케줄 뭐가 있었더라. 뭐 구글 메일도 제가 구글 메일 요즘에는 잘 안 쓰지만 또 메일을 잘 쓰게 될 경우에는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좋았고,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의 그런 확장성 때문에 제미나이를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미나이를 선택했고,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이 영상도 제미나이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유튜브 링크를 챗GPT에 붙여 넣기 해도 챗GPT가 불러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제미나이를 선택했던 것은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통신사를 KT 통신사를 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LG U 플러스로 갈아타기도 했는데요. LG U 플러스를 알아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요금제를 쓰면은 제미나이 이용권을 주더라고요. 제미나이 이용권의 금액이 그 요금제 안에 뭐 녹아 들어가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69,000원인가 내고 LG U 플러스에서 69 너겟 요금제라는 걸 이용을 하고 있어요. 69,000원에 밀리의 서재도 무료로 볼 수 있고, 무료는 아니죠 물론, 그 요금제에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69,000원에 데이터 무제한 그리고 밀리의 서재, 제미나이 뭐 이용권까지 이렇게 모두 쓸 수 있어서 그냥 그 가격대에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출근길에 여기서 또 말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입 밖으로 또 내뱉고 있고 운전도 하고 있다 보니까 저기 30 카메라에서 속도를 많이 줄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카메라 밑에 지나간 게 41이었단 말이죠. 계기판 속도가. 그래서 나 이거 찍힌 거 아닌가 하는데 그래도 41? 보통 차량 계기판은 보수적으로 숫자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 정도 속도는 그래도 30대 구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제발 안 찍혔길 바랍니다. 아침에는 어느 정도로 말이 잘 안 나왔냐면요, 그 카메라를 지나고 나서 카메라 30구간 지나고 나서 차량 계기판이라는 단어조차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30 보수적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그냥 오늘 녹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안 올릴 겁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는 이유도 지금 제가 목티를 입었어요. 목티를 입어가지고 이 마이크 주둥이 부분이 좀 제 얼굴 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 목 쪽으로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차라리 왼손으로 한 손으로 어차피 한 손으로 운전하니까 한 손 들고 한 손으로 마이크를 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 전임자분이 오셨어요. 업무를 보러 오신 건가? 업무는 사실 별로 안 보셨거든요. 뭐 이쪽에 올 일이 있어서 오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어떤 카페를 하나 지났는데 그 카페에서 블루베리 스무디를 하나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한 잔을 나눠 먹었는데 셋이서 한 잔을 나눠 먹었거든요. 그럼에도 양이 제법 많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먹은 블루베리 스무디 중에서도 제일 맛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지하게 세네요. 네, 선캡이 조수석 바닥에 있어가지고 선캡을 꺼내 쓰느라고 잠깐 말이 멈췄습니다. 아무튼 오늘 전임자분이 블루베리 스무디를 아까 제가 지나온 카페에서 사오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하고 여쭤보니까 그 카페에서 블루베리 농장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직접 지배한 블루베리를 넣어서 스무디를 만드니 일반 카페들보다 사실 일반 카페들도 블루베리 스무디 만들 때 뭐 시럽이나 파우더 같은 걸 넣지 실제 블루베리를 넣어도 얼마나 넣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정말 때려 넣은 것 같은 진한 맛이었습니다. 진짜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였는데 그 블루베리 맛이 정말 진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 3분의 1잔을 마셨는데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 잔에 7,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충분히 사 먹을 용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근처에 가서 블루베리 스무디를 꼭 시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평일에는 9시에서 6시까지밖에 안 하더라고요. 어쩐지 저는 항상 출퇴근길에 그 카페를 지나가는데 이게 그냥 영업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폐업한 줄 알았어요. 항상 불이 꺼져 있고 뭐 손님도 없고 여기는 뭐 장사를 안 하나 보다. 1년 만에 넘게 왔다 갔다 했는데 문 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건물 짓고 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영업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더라고요. 나중에 주말에 한번 명보를 데리고 블루베리 스무디를 먹으러 가봐야겠습니다. 명보에게 진짜 블루베리 스무디가 뭔지 먹여주고 싶네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시험 때문에 못 가겠지만 시험 끝나고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또 블루베리가 냉동이려나? 저희 동네라기보다는 제가 업무하고 있는 곳이 블루베리 농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이제 택배로 많이 붙이시다 보니까 좀 저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도 많거든요. 제가 사실 그분들은 그냥 주소지 저한테 노트로 보여주시고 거기서 이거 접수하고 저거 접수하고 얘는 5kg고 얘는 10kg고 얘는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막 이런 식으로 접수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에도 블루베리가 많이 났는데 그때도 잘못 보낸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막 혼선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고충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미리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미리 파일 작업을 해가지고 미리 좀 업로드를 시켜놓겠다. 그러면 할인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드렸더니 좀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은 낮에는 오전부터 낮까지는 블루베리를 계속 따시고 오후에 저희가 택배가 4시 반에 나가는데 4시까지도 마지막 하나까지 따셔서 하나라도 더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4시에 몰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3시 이때까지는 택배가 하나도 없다가 4시 이때야 돼서야 뭐 100개가 넘게 몰려오니까 이제 저도 조급하고 차는 빨리 떠나야 되는데 이렇게 주소를 확인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잘못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미리 제가 받고 오전이나 오후 좀 미리 접수를 해놓고 하니까 그분들도 여기 오셔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또 오류 틀릴 가능성도 줄이고 심지어 파일로 접수를 하면 할인이 된단 말이죠. 10개 이상이면은 10% 할인되고 50개 이상이면은 15% 할인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잘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업무할 때 좀 공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잘했다는 칭찬 듣고 싶고 그러려고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제가 여기 월급도 왕창 줄여서 왔는데 근데 조금 현타가 온다면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해도 그거에 대해서 저의 상사분께서 전혀 칭찬이 없고 항상 트집을 좀 잡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불만을 그분한테 직접 말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저 칭찬 좀 해주세요 하고 떼쓰는 것 같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받는 칭찬은 또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오히려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뭐 그런 체계 같은 거를 조금 바꾸려고 하고, 전에 회사에서도 그랬고,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려는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직장 상사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러면 저는 그 칭찬에 동기부여가 돼서 더 으쌰으쌰 해서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너무 사소한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소한 것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냥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뭐 제가 정말 업무적으로 큰 실수를 했다면 그거는 지적받아 마땅하지만, 너무나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좀 내가 이걸 왜 하지? 이 월급 받고? 라는 생각들이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뭘 하려고 하고 있지도 않고요. 제가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좋게 보는 눈치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 파일 접수도요, USB를 꽂아야 되는데, 제가 본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본사에 문의를 했을 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우린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일 어떻게 해, 창구에서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입장을 말씀을 드려도 저희 상사분께서는 안 돼, 그거 개인 보호 뭐 이런 것 때문에 걸려, 보안 때문에 걸려, 안 돼, 좀 다 그냥 안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거를 일일이 그 구린 컴퓨터로 접수를 하다가, 이러다가 내가 다 온팡 뒤집어 쓸 것 같다, 접수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냥 그분 안 계실 때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이거 된다고 했다, 그래서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표정이 썩 좋지만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뒤집어 쓸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하면은 또 엄청 호들갑스럽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저떡해 이런 소리를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 뭘 안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튼 요즘에 블루베리 철이잖아요. 블루베리를 제가 이렇게까지 원 없이 먹어본 적이 있나. 제 한평생 먹은 블루베리 양보다 여기서 먹은 블루베리 양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블루베리를 사 먹어도 뭐 실제 갓단 블루베리를 먹을 기회는 많이 없죠. 보통 먹어도 뭐 냉동으로 먹는다거나 뭐 그런 식이었는데, 정말 갓단, 그리고 여기 블루베리가 유독 알이 커요. 뭐 정말 엄지 손가락만 하다고 해야 할까?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큽니다. 엄지 손가락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이 마이크, 지금 여기 마이크 보이시나요? 이 마이크 여기 위에 동그란 부분 있죠? 거기보다 더 커요. 그리고 그 농가마다 맛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새콤달콤하고 어떤 데는 새콤한 맛이 없어요. 딱 달콤한 맛만 있어요. 저는 블루베리가 그렇게 단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좀 새콤달콤한 블루베리보다 달콤한 블루베리를 선호하는데, 특히 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어떤 선생님께서 하시는 블루베리는 굉장히 달콤해서 나중에 저는 주문을 해 먹는다면은 이분께 연락을 해서 주문을 받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이분은 저번에 얘기하시는 거 언뜻 들으니까 다른 사람을 안 쓰더라고요. 블루베리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을 사서 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농장주 아니면 사장, 대표, 블루베리 농장 농가 선생님, 대표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시간당 이것밖에 안 땄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분은 일부러 안 따는 게, 사람을 안 쓰는 게 이거를 다 하나하나 잘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쓰면은 그 사람이 이거를 볼 줄 알겠냐. 딱 자기가 이렇게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해야 이게 제대로 익었는지 정말 딱 지금 단 정도인지 이 정도를 알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주문이 들어와서 막 일주일씩 2주일씩 밀려도 우리는 지금 이렇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안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봤을 때도 저분이 뭐든지 다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꼼꼼하신 분이다 전방에 연속으로 라는 얘기를 5번째 들었기 턱이 때문에 있습니다.